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월 16일 목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대단히 좋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빅테크주 중심으로 굉장히 강했는데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 8% 이상 올랐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그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약간 주춤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그동안에 이제 급등세에서 살짝 이렇게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에 민감한 빅테크 주식들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 시장 영향이 우리한테도 조금 미친 것 같고요. 또 우리 국내적으로는 어제 이제 비상계엄 관련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불안한 국면이 이어졌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좀 정리가 되면서 예측 가능한 그런 영역으로 좀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런 기대감들도 오늘 시장에 이렇게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종합지수를 보면요. 거래소가 플러스 1.23%, 2527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1.77% 플러스 724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살짝 더 강했는데요. 오늘 코스닥의 좀 특징이라고 그러면 반도체 주식들하고 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간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나 이런 건 아직은 힘이 실렸다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가끔 상승해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도 다시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래대금만 보면요. 거래소가 구조입니다. 어제도 구조였죠. 최근에 한 10조 살짝 넘어가다가 다시 구조 단인데요. 거래 대금만 놓고 봤을 때 거래소가 구조라고 그러면요. 그렇게 거래가 활발한 시장은 아니다. 강세장 분위기는 아니다. 다만 지수는 상당히 변동폭이 커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오늘은 상당히 좋은 쪽으로 시장을 보고 싶습니다. 거래 대금은 아직은 구조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6조 5천억인데요. 코스닥이 시장은 적지만 그래도 거래 대금은 한 10조 가까이 되거든요. 6조라고 그러면 여전히 코스닥 쪽도 아직 거래가 한산한 에너지가 많이 부족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죠. 이게 일본 그래프입니다. 거래소. 이렇게 추세선은 이미 요 위에 추세 상단, 저항선은 이제 뚫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지금 살짝 좀 버벅대고 있는데요. 오늘은 약간 음봉이 나기는 했지만 살짝 이렇게 또 위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은 어쨌든 이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는 바닥은 탈피했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힘이 실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거래대금 밑에 거래량이 이제 거래대금이라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번 추세를 이렇게 그어볼까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주 미미하지만 바닥권에서 거래량도 살짝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는, 최악의 경우에 한 5조 6조까지 거래 대금이 갔다가 지금은 오늘도 그렇지만 9조까지는 올라왔죠. 그러면서 반도체 대장주들 또 2차전지 대장주들 이런 것들이 약간 이렇게 좀 움직이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지금은 조금 기대감을 갖고 봐도 되는 시장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거래소 10분봉 보면은요, 최근 시장이 다른 때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아마 아시겠지만 아침에 이렇게 높게 붙었다가 전일 대비해서 이렇게 높게 붙었다가 매물을 받는, 어제도 그랬죠. 이렇게 높게 붙었다가 매물을 받고, 오늘 특히 아침에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붙었다가 종가까지 이렇게 매물을 받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패턴은요, 물론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단타가 성행할 때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높게 붙으면 단타로 들어왔던 개인들 매물들이 이렇게 쏟아지면서 그 매물이 소화되고 나서는 이렇게 점차 좀 안정되는 모습, 이렇게 얻어맞고 조금 이렇게 안정되는 모습.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인들 이제 단타 위주로 이렇게 많이들 매매하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2차전지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거래하기 좋은 그런 종목들이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요 며칠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침에 상당히 기분 좋게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개인들이 단타로 들어온 물량도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에 많이 물렸다가 못 팔고 있다가 아침에 높게 붙으면서 이렇게 물건이 좀 나오지 않나. 그렇지만 전체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요. 이런 모습이죠. 이게 저점을 매일 이렇게 좀 높여가는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장 수급을 보면요. 오늘 이렇게 보시면 눈에 띄는 게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5,600억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 3,200억 매도 우위,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개인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매도 우위했습니다. 아까 제가 10분봉 보여드렸듯이 아침에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서서히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3일째 계속된다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단타 물량들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것 아닌가. 오늘 특히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에 이렇게 모처럼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그쪽에 개인들 매물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4,900억 매수 우위, 코스닥에서 2,200억 매수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7천억 넘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모처럼 상당히 많은 물량을 개인들이 아니 저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했는데요. 요 그 거래소 4,900억에는 삼성전자 한 100만 주 넘었고요. SK 하이닉스가 한 150만 주 가량 이렇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 종목만 합쳐도 오늘 외국인들 매수 우위 분량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가장 핵심은 반도체 그 중에서도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외국인들이나 이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 시장이 이렇게 좋고요. 그쪽이 또 매도세가 나오면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기관들은 이렇게 좀 밋밋하게 160억 플러스 코스닥 한 1000억 플러스 한 게 조금 눈에 띕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들이 팔고 그것들을 외국인들이 다 걷어주는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강하게 매수를 한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어찌 보면 이 돈 흐름이 가장 중요한죠. 그 수급에서 돈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요게 이제 결국은 시장의 힘을 좌우할 텐데요. 먼저 이게 개인들 계좌에 있는 현금, 고객예탁금을 보면 53조 7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따지면 50조에서는 많이 는 셈이지만 최근에 57조까지도 이렇게 늘었다가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 다시 원위치 됐다가 또 이렇게 살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50조 대비했을 때는 지금 53조 7천억은 그래도 그런 대로 좀 늘어난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후행 지표라서요. 시장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돈들은 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좀 시차를 두고 항상 좀 늦게 이렇게 움직이죠. 미수금은 8,900억 여전히 1조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신용융자가 다시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16조 3천억인데요. 여태가 17조 18조에서 15조까지 갔다가 지금 16조인데 장이 조금 이렇게 되는 듯 하니까 개인들이 다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는 신용잔고가 이렇게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인데요. 이렇게 그래프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펀드 쪽으로는 돈들이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총 한 10개, 10위 안에 드는 그런 대형주들을 보면 그래프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펀드 쪽에 돈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그런 대형주 쪽에 이제 일종의 시장을 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돈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좋은 시장의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 산업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어제 1.6% 올랐으니까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그래프 전체의 큰 흐름을 보면 아직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한, 그러니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 급등해 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이제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다운되고 그러면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도
그동안 급등세에서 살짝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미국 시장이 빅테크 종목 중심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2.4% 올라줬어요. 테슬라가 한 8% 올라줬죠. 그렇지만 전체의 흐름은 상승보다는 하락 쪽의 흐름이 조금 더 주도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어제 조금 오르긴 했지만요. S&P 500도 마찬가지.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2.1% 플러스인데 그래프 전체의 모습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일본 시장 니케이 0.3% 플러스입니다.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죠. 대만 플러스 2.2%. 어제 이제 반도체 주식들 좋기 때문에 특히 TSMC가요. 4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한 40% 정도 좋아졌다고 그럽니다. 그 영향이 여기 좀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일 플러스 1.5% 신고가네요. 독일이 대단합니다. 프랑스 플러스 0.69%, 상해 플러스 0.1%, 항생 플러스 1.1%. 중국 시장은 좋지 않아요. 그래프 전체 모양으로 봤을 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나스닥 선물은 0.1% 정도 약간 플러스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미국 시장 전체 그 오늘 시간외 거래 이렇게 보면 보합 수준이죠. 보합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는 어제 1.9% 이런 모습입니다. 크게 하락하고 나서 살짝 이렇게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테슬라가 어제 8% 올라줬어요. 테슬라가 아무래도 금리에 민감하죠. 그러면서 이제 8% 올라줬는데 그래도 그래프로 보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죠. 요 영향이 오늘 우리 2차전지 이쪽에 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관심이 많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제 3.4% 5일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어제 살짝 반등을 했는데요. 엔비디아 그림 전체의 흐름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제 한 2.1% 올라주면서 우리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특징은요. SK 하이닉스가 5.9% 올라줬다는 겁니다. 시총이 한 150조 되는 기업이 하루에 5.9% 오른 거는 대단한 거죠. 또 이제 눈에 하나 띄는 거는 아까 제가 한 SK 하이닉스 외국인들이 150만 주라고 그랬는데 지금 220만 주로 나옵니다. 매수 우위가요. 물론 삼성전자도 오늘 한 100만 주 매수 우위했는데 SK 하이닉스 220만 주 외국인들 매수 우위한 게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K 하이닉스 4분기 실적이 8조를 넘어섰죠. 그러면서 4분기 실적만 따졌을 때는 삼성전자를 앞질렀다. 특히 반도체 쪽에서는 HBM 때문에 압도적으로 삼성전자를 제쳤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은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끌어가는 가장 그 대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그런 것을 여실히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그래프 한번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가 앞에 고점인데요. 앞에 고점을 이렇게 훌쩍 뛰어넘었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물론 저 앞에 작년 7월 달 이 최고가에는 아직 24만 원은 못 미쳤습니다만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 앞에 고점도 쉽게 뚫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하고 항상 지금 비교되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또 그 좀 색다른 지표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우리 개인들이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더 많이 최근에 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용 잔고 이렇게 보면요. SK 하이닉스는 신용 잔고가 이렇게 좀 줄어들었죠. 그러죠. 그래서 이쪽 SK 하이닉스에 신용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요. 이쪽 신용으로 들어갔으면 지금 수익이 굉장히 컸을 텐데요. 삼성전자 신용 잔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래프로 봐도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이때 작년 연말에 이렇게 신용 잔고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1,520만 주인데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한 3, 4개월째 이렇게 버벅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가 실적으로도 여러 가지 비교가 되고 있지만 신용 잔고로 봤을 때도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신용으로 많이 이렇게 사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굳이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요. 급매물이 신용이라는 게 한 3개월 후면 팔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딱 지금 신용 잔고가 급등하고 나서 지금 한 3개월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급매물들이 많이 쏟아질 거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더라도 조금 탄력이 좀 더딜 가능성이 많다.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오늘도 그렇지만 신용 잔고라든가 개인들 매물이 그렇게 급매물이 많지가 않다. 그러면서 조금 더 탄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적도 실적이지만 수급에서도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 삼성전자 예를 들면 지금 공매도 같은 경우는 266만 주입니다. 그래서 한 20만 주 정도 줄어든 수치이긴 한데요. 공매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신용이 1,500만 주가 넘어갔기 때문에 수급에서 그런 불균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은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특별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는데요. 그래도 주도주라고 그러면 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주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최근에 가장 두드러진 업종 테마는 조선주일 것 같아요. 조선주 이제 제가 삼성중공업 중심으로 이렇게 항상 추천을 드리는데요. 가장 기분 좋게 움직이는 주식이고 최근에도 가장 안정적으로 상승세가 돋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새로 금년 초에 부각을 한 AI 로봇, 그러니까 로봇주인데 AI가 이제 적용이 되는 실질적으로 수익성하고 바로 연결이 될 만한 그런 쪽. 그래서 로봇주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꼽아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 HBM 관련해서 SK 하이닉스나 이런 쪽으로도 한미 반도체도 이제 같은 그 흐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쪽도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주가로 봤을 때 조정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런 쪽도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덧붙인다 그러면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아마 많이들 물려 가지고 이렇게 계실 텐데요. 이쪽도 지금 보면은 조금 움직이는 맛이 있어요. 가격으로는 아직은 바닥권인데 거래량이라든가 수급 이런 걸 보면 조금 입질이 좀 들어오고 있다 하는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꾸준히 이렇게 상승세가 흔들림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전력 설비 기기 현대 일렉트릭 또 LS 일렉트릭 이런 거는 이 그래프 보시면 아시지만 살 기회를 안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이제 추천을 못 드리는 이유는 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한번 추천을 드리겠다 생각은 하지만 매일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을 지금 사십시오 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데요. 그게 근 한 반년 가까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무조건 홀딩 해야죠. 이 흐름이 완벽하게 깨져서 매도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가지고 가야 되는 주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종목 말씀드리면요.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업종이 조선주 쪽입니다. 오늘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매물도 받고 그랬지만 전체 흐름이 변함없이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요. 특히 오늘 이제 삼성중공업, 저는 이제 삼성중공업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프를 보면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한번 눌러드리면 한국조선해양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대단하죠? 앞에 고점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서도 최근까지 이렇게 상승세가 단단한 그런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 그 밑에 이제 계열사죠. 현대중공업도 그래프를 보면 오히려 한국중공업보다 더 가파른 그런 모습입니다. 현대미포도 이렇습니다. 다들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중공업이 그동안에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더디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이 상승 추세가 오히려 다른 조선 업종보다 상당히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온 뉴스 아마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오늘 이렇게
2.6% 올랐으니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이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 그러니까 이게 FLNG 이 시장에서 독보적 사업자 위치를 공고히 할 전망이다, 이렇게 뉴스가 떴습니다. 미국이 FLNG 시장 경쟁자인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중국을 이렇게 견제하면서 우리가 덕을 보는 대표적인 업종이 또 조선업종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업종도 그런 혜택을 보고는 있지만요. 특히 이게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렇게 삼성중공업이 그쪽에 이제 좀 특화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고점을 이렇게 힘있게 뚫고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며칠 삼성중공업 신고가 낸다, 이렇게 신고가 낼 때는 파는 게 아니다. 수익은 신고가를 내고 나서 그때 이제 매물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나는 수익이 진짜 수익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항상 신고가 나는 종목들은 그런 점에 우리가 유의해서 쉽게 팔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렸죠. 삼성중공업이 지금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 신고가 내고 나서 이렇게 호재가 이렇게 터져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도 100만 주 이상 들어온 것 같죠. 그래서 조선주들은 수익률로 봤을 때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됐든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향후 한 2, 3년 정도는 좀 걱정 없이 가지고 갈 만한 대표적인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에 하이브도 오늘 한 500원이니까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요. 최근에 이렇게 일일 그 상승률을 보면 하루에 막 1%, 0.4%씩 해서 꾸준히 이렇게 올라주는 맛이 있습니다. 19만 원에서 지금 한 22만 원 왔으니까요. 최근 한 보름 동안 한 10% 정도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엔터주 가운데 어쨌든 하이브가 대표 종목이고 제가 자주 소개를 드리는 종목인데요. 먼저 그래프만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런 맛이 있습니다.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고 이렇게 신고가 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 앞에 이제 삼성중공업도 신고가가 나면서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이브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브는요, 실적 면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작년 대비했을 때 금년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작년에 영업이익 2,900억인데 금년에 2,000억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저조하기는 한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분기별로 이렇게 보면 1분기 140억, 2분기 500억, 3분기 540억, 4분기가 850억으로 대폭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가 이렇게 지나면서 점차 좀 좋아지는 이런 분위기란 얘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도 금년에는 이제 실적 면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지금 주가에 이렇게 미리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요.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중국 시장이 조금 더 호전이 되고 있죠. 우리 쪽에 대해서 약간 좀 호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도 지금 중국 시장 개방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작용되는 것 같고요. 가장 큰 거는 BTS가 이제 활동을 봄부터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그런 얘기들은 나왔지만 주가는 이제 금년 초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도 많이 이렇게 쉬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 반년 동안 고점 찍고 나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좀 손바뀜도 활발했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신고가 내는 거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신고가 낼 때는 쉽게 파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하이브도 오늘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새해 들어서 제가 하루도 빼지 않고 로봇 관련주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도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소개를 해드렸다 생각은 되는데요. 아마 로봇주들 하나 정도는 다들 가지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게 조금 차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로봇 관련주들. 이렇게 수급을 보면 오늘 또 외국인들,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죠. 빨간색은 이렇게 매수 우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호가를 보더라도
이제 오늘 보면은요, 로봇 관련주들, 어, SPG 오늘 2.4%, 레인보우 로보틱스 3.5%, 로보티즈 7.4%. 이게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전체에 비해서도 로봇 관련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기관 외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대표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도 3.5%인데 단기간에 이렇게 3, 40% 오르고 나서도 이렇게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밀리지가 않고 있죠. 그래서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가지고 갈 만한 그런 주식이다. 금년 내내 로봇 관련주 좀 얘기가 될 것 같죠, 느낌에. 그래서 대표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보다 조금 더디지만 지금 두산 로보틱스도 한 1.2%, 거의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쌍벽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두산 밥켓 관련해서 기대감 때문에 좀 이렇게 호조를 보이다가 그게 이제 취소가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재미가 없습니다. 기업 내용으로 보면 비슷해요. 두산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지금 실적 면에서 보면 계속 적자가 나다가 작년 4분기에 살짝 흑자가 났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이제 문제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더 이렇게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비슷하게 대기업이 이렇게 좀 지원하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지금 지분이 한 7%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7.4% 올라줬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좀 후원하거나 지분 참여를 하거나 하는 그런 기업들이 로봇주 중에서도 이렇게 강하다는 거죠. 로보티즈 그래프 보십시오. 레인보우 로보티즈 못지않게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지금 LG전자가 지분을 한 30% 넘게 일대 주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거래량 보면 대량 거래가 되면서 최근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기업이 들어와 있는 데가 SK에서 유일 로보틱스 이쪽에 지금 투자가 한 100억 정도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대기업이 조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뉴로메카, 여기는 이제 포스코 그룹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공통된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대기업들이 최근에 로봇 관련해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또 그런 기업들이 다른 로봇 관련주들보다는 아무래도 그 탄력이 더 있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실적으로 보면 아직도 적자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는 SPG가 감속기 소형 모터 이 관련해서 예전에는 이제 가전 쪽에 특화가 돼서 얘기가 많이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로봇 관련주로 구분이 되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SPG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도 이렇게 협업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속기 쪽에서 특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적이 기술이 앞서 있다. 그래프도 이런 모습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못지않게 아주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따지면 한 3, 40% 올라줬어요. 그렇지만 요 가격이요. 1년 전 가격 정도 지금 회복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지금 올라 있는 가격은 아니다. 바닥에서부터는 물론 올라 있지만 예전 가격 대비했을 때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갈 길이 먼 주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적이 좋다는 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2차 전지주들 최근에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 지금 이제 당장에 상승 패턴으로 돌아선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수급이나 거래 대금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변화가 감지가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조금 넓게 보면 에너지 관련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바닥에서 이렇게 슬금슬금 좀 움직이는 맛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런 것들 그래프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CS 윈드 풍력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죠. 지금 뭐 이렇게 큰 어떤 그 특징은 없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바닥을 이렇게 단단하게 다져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IRA 법안 폐기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요.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또 그게 IRA 법안이 전부 이렇게 폐기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가격 면에서는 실적을 믿고 한번 들어가 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은 한화솔루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15% 이렇게 올라줬는데요. 여기도 이제 실적으로 보면 대단히 좋지가 않은데 많이 빠졌다가 오늘 이렇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신재생 관련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긴 하지만 태양광 쪽에는 상당히 그래도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쪽 풍력보다는 조금 더 좋은 시각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드문드문 대량 거래가 되면서 오늘 또 15%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눈여겨볼 대목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에코프로 BM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대표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수급에서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슬금슬금 이렇게 좀 사주는 맛이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계속 사주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에코프로 BM 보면 기관들이 한 이틀 사고 하루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사자가 팔자보다 조금 더 많아졌어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슬금슬금 좀 이렇게 사주는 맛이 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공매도가 많기 때문에 그 환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봤는데요. 물론 환매수가 좀 들어오고는 있지만 그게 압도적으로 많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쪽도 찐 매수, 순 매수가 조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바닥권 인식하고 좀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그러면 요 바닥권에서 좀 사는 거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더라도 지금까지 버티셨다고 그러면 이 파는 거는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워낙 많이 빠졌죠. 근 1년 동안에 29만 원에서 10만 원이니까 정확하게 한 3배가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바닥에서 살짝 지금 오르고는 있는데요. 지금까지 버티셨다고 그러면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주식 같은데요. 이쪽이 지금까지 안 파셨다고 그러면 한번 이렇게 이제는 좀 견뎌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오늘 이렇게 상당히 좋았는데 두 가지 저는 호재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어제 미국 시장 CPI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좀 주춤하고 그러면서 10년물 금리도 그동안에 강한 상승세에서 약간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빅테크 이런 주식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영향을 받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내적으로는 어쨌든 비상계엄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되는 거 아닌가. 이제는 예측 가능한 그런 범주에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기대감도 시장에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쁜 쪽보다는 좀 좋은 쪽 얘기들이 더 많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프만 놓고 보면 이게 거래소 그래프인데요.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하락 추세를 최근에 이렇게 뚫고 올라와 있습니다. 저항선을 힘있게 이렇게 뚫어줬다는 얘기죠.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그러고 나서 지금 한 일주일째 횡보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21선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렸었죠. 21선이라는 거는 생명선, 수급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선이라고 그랬는데요. 최근에 어쨌든 요 21선 위에서 보름째 자리를 하면서 요 위에 이렇게 안착해 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그런 시장 아닌가. 다만 조금 하나 아쉬운 거는 아직도 이 거래 대금, 거래량이라고도 볼 수 있죠. 5조 단위에서 거래 대금이 한 9조까지 왔으니까 좀 늘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래소가 한 15조는 돼야 강세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직도 한 10조가 안 되기 때문에 거래 대금 시장의 힘은 아직도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에 강세장으로 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역부족인 그런 증시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시장은 많이 지금 여러 가지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